대한민국 가성비 전동공구 켈슨. 안녕하세요, 펠고브로스입니다. 람보르기니는 페라리와 함께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슈퍼카 제조사이자 수많은 자동차 매니아들의 드림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상하게도 페라리를 잡기 위해 람보르기니를 설립했던 페루치오 람보르기니의 그 당찬 포부와는 달리 속도과학 기술의 집약체인 F1, 즉 포뮬러1에서 람보르기니의 이름은 현재 보이질 않고 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F1이 창설된 1950년부터 꾸준히 F1에 참가해오며 모터스포츠의 상징이 되어버린 옆가게 페라리와 상반되는 감성과 디자인 그리고 럭셔리 퍼포먼스에 더욱 집중하는 람보르기니가 왜 F1에 참가를 하고 있지 않은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은 F1에 참가를 했었던 람보르기니, 다들 아시다시피 람보르기니의 그 탄생은 슈퍼카가 아닌 트랙터였고, 창업주인 페루치오 람보르기니는 트랙터로 번 돈을 고급차에 투자할 정도로 자동차를 엄청 좋아하는 성공한 자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페루치오 람보르기니는 자신의 페라리 250 GT를 타다가 클러치에서 문제점을 발견했고, 그 즉시 페라리의 수장인 엔초 페라리를 찾아가 지적을 했지만 역시 콧대 높던 페라리는 트랙터나 파는 촌놈이 뭔 스포츠카를 아냐며 무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붕괴한 페루치오 람보르기니는 곧바로 이탈리아 전역을 돌며 우수한 엔지니어들을 대거 영입한 뒤 트랙터를 판 자금력을 통해 스포츠카 공장을 설립했고, 그렇게 1966년 대망의 람보르기니 최초의 슈퍼카인 미우라를 발표하게 되었죠. 물론 이 이후로 람보르기니는 미우라의 성공을 통해 후속작을 개발해보지만 갑작스런 석유 파동과 트랙터 사업에서 재정난을 겪으며 결국 다른 회사에게 매각이 되었고, 1978년에는 끝내 파산을 면치 못하며 법정 관리까지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1984년에는 미국 크라이슬러에 매각이 되어 그 자금력을 바탕으로 쿤타치의 후속작인 디아블로를 개발하기도 하고 본격 F1의 세계로 뛰어들게 되었는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람보르기니가 실질적으로 F1에 참가해 레이스를 펼치는 일반 F1 팀들과는 달리 람보르기니 엔지니어링이라는 별도 기술 법인을 설립한 뒤 무려 F1 팀의 엔진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F1에 데뷔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람보르기니는 당시 슈퍼카에서는 명망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무조건 성적을 내야 하는 F1에서는 그저 처음 출전하는 뉴비였고, 당연히 상위 팀들에게는 엔진을 공급하지 못하며 결국 하위권 팀인 라루세 F1 팀에게만 공급 계약을 따내게 되었죠. 여담으로 현재 F1은 10개의 팀에 엔진을 공급하는 팀이 페라리와 메르세데스, 혼다, 르노 딱 4개인 반면 1989년 당시에는 무려 20개가 가까운 팀이 있었고, 엔진 제조사도 페라리부터 혼다, 르노, 포드, 저드, 그리고 심지어 일본 바이크 제조사인 야마하까지 뛰어들며 람보르기니 포함 총 7개의 회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 람보르기니의 V12 자연흡기 F1 엔진은 람보르기니 감성과 함께 강렬한 사운드를 보여줬지만, 당시 F1의 기술적 흐름과 상반되는 출력은 딸리지만 연료 소비는 높고 또 냉각 요구량까지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람보르기니 F1 엔진은 성능과 신뢰성 면에서 그리 성공적이진 못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첫 출전한 해에 가까스로 승점 1점을 획득했기 때문인지 1990년에는 라루세와 함께 카멜 로터스 팀에도 엔진을 공급하면서 각각 승점 11점과 3점을 획득했고, 그 다음 해인 1991년에는 리지의 F1 팀과 이탈리아 모데나 팀에 엔진을 공급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람보르기니는 모데나 팀에 자사의 엔지니어링 팀을 직접 투입해 셰시를 설계하고 제작하며 자신들의 엔진까지 탑재한 람보 291 차량을 선보이게 되었죠. 하지만 아쉽게도 람보르기니의 차량들은 거의 모든 경기에서 엔진 문제나 여러가지 이유들로 실격 처리를 당했고, 결국 두 팀 통틀어 승점이 0점이라는 진기한 기록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도 람보르기니의 F1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1992년 또다시 라루세와 미나르디라는 팀에 꾸준히 엔진을 공급하며 각각 1점씩을 획득했고, 대망의 1993년에는 오직 라루세에만 엔진을 공급하면서 해당 시즌 승점 3점을 마지막으로 결국 람보르기니는 F1에서 철수를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F1에 참가하기 위한 천문학적인 금액과 기술력, 람보르기니가 현재 F1에 뛰어들고 있지 않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막대한 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F1은 단순한 레이스가 아닌 기술 개발부터 인재 영입,
그리고 시뮬레이터와 풍동 테스트 등 그야말로 하나부터 10까지 다 돈이 들어가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1년 동안 겨우 1만 대를 생산하는 람보르기니에게 F1은 그저 감당하기 힘든 왕관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단순 참가가 아닌 우승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되어야만 하고, 만에 하나 람보르기니 이름을 달고 참가를 했다 치더라도 지난 과거처럼 하위권을 면치 못한다면 그간 쌓아온 람보르기니의 이미지는 그대로 망가지기 때문에 F1의 재진출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금력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력 역시도 람보르기니가 F1에 다시 참가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 현재 F1 엔진은 과거 소리가 좋던 V12, V10 같은 자연흡기 엔진이 아니라 MGU-K와 MGU-H 그리고 배터리 등 복합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1.6L V6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을 사용해야 하는 그 규정 때문에 진입 장벽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이죠. 추가로 현재 F1 엔진의 핵심 기술인 ERS의 MGU-K와 그거와는 또 다른 MGU-H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보자면, MGU-K는 브레이킹 시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여 필요시 동력으로 사용하는 장치이고, MGU-H는 터보차저에서 나오는 엄청난 배기열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거나 그 반대로 전기를 사용해 터보 회전수를 높이는 다소 복잡한 장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MGU-H는 엔진에서 나온 몇백 도의 배기가스 를 버티면서도 오차 없이 가동이 되어야만 하는 모터 유닛이기 때문에 그 연구 개발도 까다롭고 돈도 엄청 많이 든다고 하네요. 게다가 정작 이 기술들은 시중에 판매되는 자동차들에 장착할 필요도 사용할 일도 아직까진 거의 없어서 그저 고배기량과 고회전에서 나오는 감각적 사운드와 퍼포먼스가 전부인 람보르기니에게는 연료 효율성이나 에너지 회수를 하는 이런 기술들이 그렇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최근 출시된 1015마력의 람보르기니 레브엘토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도입되긴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효율성을 생각한 하이브리드 기술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람보르기니는 단순히 그 기술들을 양산차에 접목하려 F1에 참가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브랜드 전략과 람보르기니의 이미지, F1 그 자체로서 모터스포츠 DNA를 기술 브랜드 이미지로 강화해온 페라리와 달리 람보르기니는 공격적인 사운드와 디자인 그리고 럭셔리 퍼포먼스에 더욱 집중하며 극한의 공도용 슈퍼카 그리고 공도에서 즐길 수 있는 레이싱카에 초점을 두며 브랜드 이미지를 그려나가고 있죠. 그래서 일상에서 타지 못하는 오픈힐의 F1보다 비교적 돈이 적게 들어가면서 양산차를 기반으로 둔 투어링카 대회, 즉 GT3에 참가하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사의 원메이크 레이스 슈퍼 트로페오를 운영하는 편이 람보르기니에게는 더욱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더군다나 람보르기니의 모회사인 폭스바겐 그룹은 레구레이스와 랠리에서 각각 정점을 찍은 아우디와 포르쉐라는 양대 산맥을 두고 있기도 하고, 또한 중복 투자를 피하는 경영으로 유명한 폭스바겐 그룹이 2026년부터 아우디를 F1에 참가시킨다고 포부를 밝힌 만큼 람보르기니는 기술 중복과 그룹 내 브랜드 충돌 그리고 스폰서들의 포지셔닝 간섭 등 때문에라도 앞으로의 F1 진출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람보르기니가 F1에 참가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기술 철학과 경제성 그리고 그룹 내 브랜드 포지셔닝이 맞물린 복합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터스포츠의 변방인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도 르망 24시에 참가한다고 포부를 밝힌 것처럼 미래의 모터스포츠 판도는 언제라도 바뀔 수 있으니 언젠가 또다시 람보르기니의 로고가 F1 트랙에 등장할 날을 기대해보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